최근 경찰이 성남의 한 조직폭력배가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급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십 명의 여성들을 감금한 채 성매매를 강요했고요. 그 수익금으로 고리대부업을 해왔다는 소식. 이 뉴스 많이들 놀라셨죠. 강제 성매매로 번 돈이 지난 5년간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 여성들은 하루에 손님 5명을 채우지 못하면 계약 일수가 늘어났고 몸이 아프다고 하면 주사이모란 사람까지 등장시켜서 항생제, 진통제 맞아가면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참 2014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데요. 지금부터 만날 분은 이번 사건이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들어보죠.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의 정미래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뉴스 듣고 이게 우리나라 얘기가 맞나 하고 다시 읽어봤거든요. 우리나라 얘기가 맞습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은 여러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로 지금 드러났고요. 여성들의 피해 상황이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분노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런 곳들이 이번 천호동의 조폭형 성매매 같은 업소들이 네. 전국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그 성매매 업소 집결지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는 예? 이런 곳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정부 당국에서 그 파악한 숫자도 40개가 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그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성매매 업소 집결지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곳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 집결지들이 남아있고 이번 사건은 그 집결지 안에서 이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불법행위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우리가 네. 놀란 건데 이번 케이스를 가지고 좀 들여다보죠, 정 대표님. 네네. 먼저 3천여 명의 여성들이 감금된 채 성매매를 했다. 네. 이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간 건 아닐 테고 처음에 어떤 식으로 발을 디디게 된 걸까요? 여러 경우들이 있겠죠. 이제 그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신매매형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고 대부분은 빚이라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 원인들도 또 이미 다른 곳에서 어떤 약간의 돈이 필요하거나 빚이 있는 상태에서 집결지로 넘겨지고 또 집결지에서 좀 약간 상품성이 떨어진다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럼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 아니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갔으면 그렇죠. 돈을 벌어서 네. 빚 갚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못 나오는가? 저는 이게 궁금해서요. 예. 그러니까 빚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조금씩 있다 하더라도 업소에 들어가면 그 업소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이제 홀복을 구입해야 된다거나 홀복. 또 지각이나 결근을 하게 되면 이것도 본인이 돈을 다 메꿔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려면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미리 갑을 형태로 돈을 받게 되거든요. 갑을. 이거를 이제 업소 안에서는 마이킹이라고 해갖고 이제 선불을 빚으로 이제 깔아놓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하루하루 영업을 통해서 갚아줘야 되는데 그 영업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몸이 아파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빚이 쌓여나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빚이 일정 정도 또 쌓이게 되면 또 그 빚을 업주한테 갚아줘야 되니까 주변에 이제 수많이 존재하고 있는 고리사채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일수돈을 빌리게 되고 이 일수의 빚들을 또 갚지 못하게 되면은 또 그 빚이 쌓여가게 되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군요. 거죠. 예. 우리가 빌리듯이 어디 은행 가서 3%짜리 이자를 빌리는 게 아니니까. 또 설령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지 갚고 나오리라 하고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자기는 다 갚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다른 데로 이동을 하거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몇 년 전에 자기가 자기가 기억할 줄 못하고 자기는 갚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차용증을 들고 다시 찾아온다거나 또 전화를 걸어서 네가 어디 있는지 안다. 너 이 빚 갚아라.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지난번 3년 전에 홀복 10벌 살려고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갔지. 이거 네. 다시 갚아라라고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네. 빠져나갈 수 없는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주들은 어떻게 찾아냈는지 여성이 살고 있는 집도 찾아내고 연락처도 찾아내가지고 전화를 걸기도 하고. 결혼해서 사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찾아오고 집에까지도 쫓아오고 가족들한테 알리겠다. 너 남편한테 알리겠다. 아니면은 네 남편 직장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여성은 예. 그 사실 확인하고 상관없이 두려움에 떨게 그렇죠. 되니까 당연하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하니까 이제
저희 상담소로 연락을 한다거나 예, 예. 저희 지역에 있는 단체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돈으로 이제 그렇게 사람을 묶어놓는 거고 지금 이 천호동 텍사스촌에서 벌어진 일을 보니까 손님을 네. 하루에 5명씩은 기본으로 무조건 받아야 되고 심한 날은 네. 16명까지 받았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네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업소 안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시간 단위로 예. 영업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성이 빚이 많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손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만약 몸이 너무 아파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주사이모라든지 그 주변에 이제 일상적으로 그 연결되어져 있는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사이모가 뭔가요? 이거는 이제 직결지라든지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예. 병원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 예. 병원에 보내주질 않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각성제나 항생제 정도 이렇게 한 대 맞으면 이제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주사를 놔주기도 하고 뭐 응급하게 필요한 약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을 이제 일명하여 주사이모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거는 불법적으로 이제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주사이모라는 게 이번 사건에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예, 전에부터 많이 있었고요. 예, 그 직결지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몸 아파도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돈을 갚게 만드는, 쉽게 말하면 돈을 벌게 만드는. 그러니까 5년간 100억 원 벌었고 뭐 한 업주가 외제차를 12대를 몰았을 정도로 이렇게 부를 축적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 정도로 착취를 당하고 본인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자를 갚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나요? 이제 상식적인 것이 통용이 됐으면 이미 그 성매매업소 직결지가 사라졌겠죠. 법에 의해서라도. 근데 여전히 거기서 영업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고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피해 입증을 하지 않으면 이 여성도 당신도 성매매 행위를 했으니까 이제 성매매를 한 행위자가 돼서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을 판 사람 산 사람 다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피해자라고 하는 거는 강제 강요. 이런 여성들은 피해자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자기네들은 이 성매매 하라고 시키지 않았다. 저 여성이 자기가 돈 벌려고 자발적으로 했다. 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피해 입증이 어렵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여성들은 고스란히 또 그런 부담을 안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그 보호를 받는다거나 법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설령 내가 이제 피해를 입어서 이걸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후에 가족들한테 알리겠다거나 주변에 알리겠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법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이런 알겠습니다. 올해로 성매매 특별법 시행된 지 10년 뭐 대책이랄까요? 해결책, 근절책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핵심적인 것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예,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새롭게 법을 개정하려고 법 개정안을 내놓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실제로 그 여성들에 대한 처벌이 되어지면은 여성들이 이 법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그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운동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래 대표였습니다.